안녕하세요. 75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충고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살인자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알 수 없는 삶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감정적 공백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에는 불효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매우 비참하게 만듭니다. 75세의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 있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노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김입니다. 올해 75세이며 젊었을 때 우리 동네의 한 공장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며 살았고 퇴직 후 연금은 겨우 3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작은 도시에서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졸업한 후 서울로 가서 집을 장만하기 위한 계약금 문제로 저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해서 모아둔 3천만 원을 모두 주었고 그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와 아들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혼자 시골에 살았고 아들은 가끔 들렀지만 그가 서울에 집을 산 후로는 점점 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설날에만 집에 와서 약간의 명절 음식과 선물을 가져다주고 새해 음식을 먹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점점 다리가 불편해졌고 나이가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동네라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았고 이웃들도 냉담했으며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찾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연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아들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 시간이 나면 저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오겠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폐질환이 조금 있어서 요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 아들이 겨우 한 번 왔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자리에 앉아 저와 몇 마디 나누고는 노인 보조식을 조금 사주고는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저 혼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약간의 폭군 같은 노인들이 있는데 제 옆방에 사는 박씨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에 왔지만 그의 처지는 나보다 더 나빴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옆방의 최씨 할아버지가 자주 그를 괴롭혔습니다. 최씨는 항상 박씨의 앞에 서서 줄을 세치게 하고 박씨가 앉아있는 자리를 빼앗곤 했습니다. 심지어 최씨는 박씨를 놀리면서 자주 괴롭혔고 박씨는 반항하지 못하고 방에 숨어서 울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방을 지나가다가 그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박씨 할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여기서 쉽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그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최씨 할아버지도 자신만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최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며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몇천 원을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최 씨가 거절하자 아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최 씨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박 씨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괴팍한 노인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고생하는 불쌍한 노인들을 보며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유지해야 합니다. 장 씨 할아버지가 병에서 회복한 후 나는 이 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의 방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처지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 씨, 당신의 아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내 아들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후원이 없습니다. 자기 구제가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들이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이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노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라는 것을. 우리 몇 명의 격려 덕분에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도 점차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도우며 방을 정리하고 침대를 합쳤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조금 젊은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한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서로 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누가 어지럼증을 느끼는지 주의하며 서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5가지를 잃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쁨은 없고 오직 끝없는 슬픔만 남습니다. 인생은 마치 흰말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느덧 70세에 접어들면 마치 한 권의 두꺼운 책처럼 수많은 추억과 깊은 감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인생의 진리를 더 깊고 통찰력 있게 깨닫고 행복의 원천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노인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건강한 몸입니다. 예전부터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 말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이 어느새 찾아오고 건강이 더 이상 당신의 몸을 돌봐주지 않으면 인생은 마치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리며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멀고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수도 없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도 없으며 심지어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이 소처럼 튼튼해서 모두가 당신은 나이 들어도 건강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장난을 쳤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그는 70세에 심각한 혈전과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그의 인생은 병원과 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했고 그 약들은 그의 식욕을 크게 떨어뜨려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전처럼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한한 피로감과 깊은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몸은 행복한 삶의 근본적인 보장이며 일단 그것을 잃으면 행복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결국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독립적인 생활 능력입니다. 사람이 70세가 되면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의 노후를 매우 존엄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자립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주성과 자기 가치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노인들이 신체적인 이유나 그 외 불가항력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을 다해 사랑과 보살핌을 주더라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며 사는 생활은 마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걸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실망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채웁니다. 김 할머니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70세 되던 해에 한 번의 사고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거동은 매우 불편해졌고 자녀들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효심은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김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시장에 나갈 수 없었고 산책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다칠까 봐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차 그녀는 말수가 적어지고 삶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낙천적이고 밝았던 김 할머니는 사라지고 대신 우울하고 침울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노인의 내면 세계에서 중요한 방어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의 내면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지며 그들의 행복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깊고 진실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보장이 됩니다. 친구들의 동반, 가족의 사랑과 지원은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노인의 마음속 외로움과 고독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하여 나이가 들수록 일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예전의 친구나 친척들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마치 끝없는 바다에 떠있는 옛단 섬에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항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때 존경받는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르침을 베풀었고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세월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에 바빠서 그의 곁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차 박 할아버지는 고립되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과 해상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소란스럽던 집은 이제 차가운 적막감에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활기차면 활기찰수록 그들의 행복도 더 커집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노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댈 수 있는 기둥입니다. 이를 잃게 되면 노인의 내면 세계는 마치 생기가 없는 사막처럼 생동감과 활력을 잃고 그들만의 행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최 이모님은 예전에 노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종종 동네 곳곳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춤도 사랑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질 때면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정취를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한때 열정적으로 즐기던 노래와 춤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저 집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끝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더 이상 품지 않았습니다. 윤 이모님은 한때 활기로 가득 찼으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기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은 행복한 삶을 이끄는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사라지면 노인의 삶은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조차 없는 고요한 연못처럼 더 이상 어떠한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5번째, 배움의 동기입니다. 배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추구입니다. 학습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눈부시고 지식의 변화 속도가 놀랍습니다. 노인들이 학습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사회 발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들의 인생도 특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노인들은 고집스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 배우기 어렵다는 변명을 하며 학습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고 은퇴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보급되는 상황에서 그는 매우 낯설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할아버지는 늘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이런 것들을 배워도 소용이 없고 배워도 못할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 마음속에 좌절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서 딸이 사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 할아버지는 시간이 나면 자녀들에게 영상 전화를 걸고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경극도 봅니다. 그는 이 휴대폰 참 좋은 물건이야. 내가 이걸 배운 덕에 참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지금 조 할아버지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사람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70세가 넘었을 때 이 5가지가 조용히 사라지면 노인의 삶은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주변의 노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동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충분한 자신감과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항상 그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들 자신도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자신의 미래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좌절에 쉽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노인들에게 따뜻한 하늘을 제공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7가지 황금 생활 법칙을 기억하면 노후 생활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9세까지 살기 위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적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7가지 황금 생활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키웠으니 자녀가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노인을 돌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노인들이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 자녀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독립과 생활 독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통해 노인들은 소비와 결정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돈 문제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쇼핑, 요리, 청소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 자신도 자신감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좋은 예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항상 스스로 생활을 관리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이 할머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각은 오히려 딸이 어머니를 더 신경 쓰게 만들었고 시간이 나면 외손자와 함께 어머니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칙 두 번째는 자녀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전통적인 생각을 고집하며 자녀의 결정을 자주 간섭합니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대와 함께 사고가 변하면서 노인 세대의 생각이 현재의 생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노인들은 자녀의 생각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지를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직업적으로 꿈을 추구할 때 그것이 노인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창업을 선택하거나 신흥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인들은 그들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해야 하며 전통적인 관념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존중하고 가문이나 지역 등의 이유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충분한 존중과 자율성을 부여하면 그들은 기꺼이 노인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가족 관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법칙 3. 개인 위생과 예모에 신경 쓰기. 많은 노인들이 개인 위생과 예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든 추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샤워를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노인들에게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모에 신경을 쓰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자녀들도 자신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외투만 입고 지나갈 때마다 약간의 냄새가 나는 한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했지만 그 노인은 이 나이에 무슨 사워냐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냄새를 싫어해 집에 머무는 것을 꺼려했고 손자도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안기라고 하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노인이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면 자녀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칙 4. 감정 조절. 함부로 화내지 않기. 감정 관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며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 불만을 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때 노인들은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우할아버지는 매우 성격이 급한 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지쳐 점점 그와의 대화와 접촉을 줄였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천할머니는 이 부분에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녀도 생활 속에 불만이 있었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은 먼저 와서 해결해 주었고 이웃들도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려 했습니다. 모두가 이해심 많은 어른을 좋아했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며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이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학습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현대 기술 제품을 배우고 사용하면 노인들은 자녀들과 예부와 더 쉽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고 최신 정보와 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은 노인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그들이 현대 생활을 더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학습 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법칙 6. 자녀들에게 공간을 주기. 가정 내에서 적절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잔소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생활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귀 기울여 듣고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주며 자녀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자녀들이 노인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법칙 7.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에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포함됩니다.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하고 과도한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신체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 7가지 황금 생활 법칙을 기억하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